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적법 절차 원칙이 헌법재판,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아예 대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적법 절차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하게 장식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인가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적법 절차를 빼놓은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적법 절차가 사각지대에 놓이는 지대가 있다고 공공연하게 그것도 사법적 심판을 통하여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헌법재판소는 마땅히 그 존재의의를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하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필수적 절차로 해석하지 않으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사인으로서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법 절차 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 절차에 직접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위에서 본 것처럼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를 필수적인 단계로 보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 절차 원칙이 침해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법사위 조사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정도의 해석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 원칙이 필요 없다는 헌재의 결정은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 해석입니다. 그 의도가 뭔지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임의선, 정계선, 헌법재판과 관련 재판부 구성의 공정성 문제, 수사기록 등 확정되지 않은 재판 기록을 가져다 증거로 쓴 것에 대한 증거법칙 위반 논란, 초시계까지 동원한 방어권 침해, 재판기일 사전 일괄 지정의 불공정한 심리, 피청구인 신청 증거들에 대한 일괄 기각 등의 심리 미진 비판 등이 모두 이 적법 절차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답정너 탄핵 심판을 합리화하기 위한 전제로 희대의 망발을 사법적 판단이라고 내놓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법 절차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핵심입니다. 그 적용은 절차의 주체나 대상에 따라 임의로 배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부의 구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은 그 원칙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이런 내용이 빠진 민주주의는 레토릭에 불과한 거죠. 헌재가 수호하려는 민주질서는 무엇입니까? 화려한 말장난 말고 그 알맹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민주질서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는지 헌재는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법 절차 원칙이 헌법재판에서는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는 헌재의 이 결정은 대한민국의 실질적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악한 선례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로 탄핵 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사인으로서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적법 절차는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해야 하는 법원칙으로서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 절차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에서 파면되는지 여부가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 예컨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지 공무단인권과 같은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다는 헌재의 결정은 궤변입니다. 인권이 탄핵 심판 앞에서 멈춘다고 하는 말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것은 회사에서, 학교에서, 기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공정한 판단, 방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해임이나 정직화 같은
불리한 징계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기본권 침해가 생길 여지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적법 절차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소추 절차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헌법 수호 책무를 명시적으로 내걸은 것이죠. 그 대상도 국회와 선관위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콕 집은 것이었습니다. 병력도 이 두 기관에만 보냈습니다. 헌재의 논리대로라면 이 비상계엄에 대하여도 적법 절차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니 거치지 않았느니 하는 따위의 시시콜콜한 절차 위반 여부를 다 따졌죠. 그리고 그것을 결정문에 넣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모순된 이중잣대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헌법재판소 자신은 헌법 수호 책무를 위해서 적법 절차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대통령은 헌법 수호 책무를 정면으로 내세웠으나 적법 절차를 지켰어야 한다는 이런 해석은 헌재 스스로를 대통령보다 상위의 헌법 수호 책무자로 내세우고 자신은 정작 헌법과 적법 절차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초헌법적인 오만한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해석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 정치적 경향성과 예단으로 정해놓은 답을 향해 폭주하면서 깡그리 자신들이 이미 무시한 절차적 위반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자기 합리화의 방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해 무책임하게 내지른 이 궤변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한 세기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헌재의 무도함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에 적법 절차 원칙에 예외를 못 박은 것만으로도 헌재는 가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이런 선례가 헌재 이름으로 남아있지 못하게 될 것이기에 당연히 헌재는 없어져야 합니다. 개헌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는 헌법재판소를 없애는 것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영식, 정정리,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했던 그 절차는 과연 헌법적이었습니까?